오늘 제목은 대입 성공 전략 로드맵입니다. 왜 로드맵이냐? 자, 어려운 한자가 나왔습니다. 줄탁 동시.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고, 이게 줄탁이에요. 동시에 쫀다 그거죠. 아이가 달걀 안 속에서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걀 프라이가 됩니다. 그냥 음식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에서 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귀대고 너무 열심히 듣는다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구나. 아이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응 하고 아빠가 응 하고 반응을 해주면 병아리가 탄생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면 큰 어미다 수탉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킨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가셔서 줄탁동시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냉장고 앞에다가 한번 걸어 두시면, 이 중에 두 권을 소개한다면 하나는 수능 공부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건 진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2007년도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스토리라는 단어 하나로 축약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이냐. 그래야지 입학사정관들은 이 아이가 진짜 이 진로로 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구나. 그게 저는 스토리라고 본 거예요. 요새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스펙보다 스토리다. 그죠? 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도 감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입학사정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자소서에 그런 감동이 담기지 않으면 만나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이하고 얘기를 하시고, 엄마는 감성을 가지고 아이하고 타치해주면 아주 멋진 큰 닭으로 자라지 않을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알피니스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루트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도 올수 오레이 올백으로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에서 다음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대학 입시는 교과 중심에서 서류가 합쳐졌습니다. 서류란 학자추 이렇게 됩니다. 학자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리 예선전을 치열하게 준비했던 애들, 그 애들은 본선에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준비 없던 고등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오늘서부터 이제 대입 수시가 접수인데 18일 마감입니다. 작년 예를 들면 17일 날 전화가 갔고요. 자기소개서 첨삭해달라고 와요. 18일 날 마감인데 이해가 되세요? 미리 3년 준비했던 애들, 예선전을 치열하게 준비했던 애들은 본선에 가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대학 입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시, 그죠? 네. 또 하나는 정시. 이게 올수 오레이 올백으로 가는 옛날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학부 모두는 정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시로 대학 가려면 상당히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시로 합격하는 애들의 60%가 재수생이에요.
자, 수시가 뭐 4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가지로 주로 얘기하는데요. 5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까지는 다 얘기하죠. 근데 적성 부분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적성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적성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13개 대학으로 축소됐어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내년에 2개 대학이 또 줄어요. 적성은 보지 마라 그러는데 중상위권 대학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성을 줄여야 되나? 왜냐하면 대학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시는 수능으로 뽑는다. 올수, 올해, 올백 옛날 방법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 정시 모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육 관계자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수능 강좌하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대교협이라든가 전국 학부모 진학지도 협의회 같은 데서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거긴 다 선생님들이죠.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수능 점수가 나와요. 네. 장기 체류하는 데가 어디죠? 학교가 장기 체류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11시까지 붙잡아 두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는 다 팽개치고 빨리 끝나고 학원 가서 뭐 하겠다. 그 장기 체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만큼 기억하시는지 5가지 뭐죠?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거예요. 5가지가 뭐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리액션이 좋으세요? 고3? 고1, 고3. 그쵸? 제가 딱 봤어요. 네. 저도 리액션을 해드려야 돼요. 그죠? 오늘 웃는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애가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아니,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이러면 강의하는 사람은 막 신나요. 아니,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가 교실에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듣기, 적성. 당첨입니다. 자, 미래로 통하는 골든키가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요새 초성게임 많이 합니다. 학업 성취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전공적 합성을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야겠다. 네. 그러려면 학교 생활을 잘해야겠다. 네. 전공적 합성은요, 학교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부 이런 학부모도 있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무슨 경시대회가 많아요. 신문에 보니까 외부 경시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다. 쓰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외부 경시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바보처럼 묻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공부 능력은요, 안에서 공부하든 바깥에서 공부하든 똑같습니다. 그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밖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애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안 하고 신문에 나오는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진짜 뛰어난 애들이죠. 네. 그런 거 안 시키고 신문에 나오는 어머님들 있죠. 뛰어난 어머님들이에요. 그런 어머님들 보고 기죽지 마세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고3들을 위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1, 2, 초중, 그리고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초중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 폭발적인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 놀라운 전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고 막연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열심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자, 고3 로드맵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EBSI의 6월 모평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가채점을 했어요. 이게 그 7월 달 평가를 가채점한 걸 등급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 목표 대학을 결정을 하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시 목표 대학은 약간 상향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정시하고 같이 놓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EBSI나 대기업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셔갖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자, 우리 아이 내신하고 수능 가채점 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네. 내신 2등급, 3등급, 5등급, 수능 2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교는 뭐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종은 뭐죠? 학생부 종합전입니다. 입학사정관전. 노는 논술입니다. 이게 다 뭐의 약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신도 2등급이네, 수능도 2등급이네. 아주 우수한 애들입니다. 어디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수능은 2등급 이내인데 내신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가는 애들이 있어요. 명문고 아이들입니다. 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2등급 이내인데 수능이 3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반고 아이들입니다. 네. 일반고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냐? 갈 데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교과 전형. 그죠? 내신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뭐라 그랬죠? 전공적 합성이 좋으면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능 성적은 약간 떨어지지만 내신에 심화가 돼 있어서 나 논술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없는 학교도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적성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채점에서 나오면 이것들을 보고 어느 조합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될까 안 될까? 자, 논술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있는 회사 툴에 넣어갖고 뽑아낸 거예요. 영어 탐구 2예요. 112, 내신은 1.5. 이게 A 학생이고요. B 학생은 내신 1.5, 11, 2, 3 이렇게 됐어요. 11, 2, 3. 아니 탐구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논술을 한번 볼게요. 밑에 논술. 자, 여기 112입니다. 112. 1123.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논술로 한번 보면, 여기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대학이 나왔어요. 네. 지원 가능선이에요. 근데, B 학생을 보니까, 저기는 연대가 있는데, 여기는 연대가 없어요. 그쵸? 연대가 없죠?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가채점 하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는 꼭 연대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112가 나와야 돼요. 논술로 가고 싶다. 논술 준비를 많이 했어. 그런데 요걸 못 맞추면 연대는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특징들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예 전형이 없어요. 아예. 5가지 전형이 있다. 서울대는 보니까 학생부 종합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학생부 교과도 없고 논술도 없어요. 오로지 학생부 종합만 있어요. 제가 아까 75% 뽑는다 그랬죠? 왜? 오로지 학생부 종합만 있어요. 근데 서울대를 목표로 하려면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학업 성취 능력, 뭐가 뛰어나야 된다? 전공적 합성이 뛰어나야 된다. 네. 우리 아이 논술로 서울대 가볼게요. 논술 없는데. 내신이 좋으니까 서울대 가볼게요. 교과 전형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균에 지원을 하려면 학교당 2명이에요. 학교당 2명이니까 전교 1, 2등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예? 근데 요새 교장 선생님들이요, 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교장 선생님이 그냥 1, 2등 다 보내. 했는데 요새는 교장 선생님 생각합니다. 왜?
1등, 1등 보냈더니 떨어졌거든요. 둘 다 떨어졌어요. 스토리가 누가 뛰어나냐. 전공 적합성이 누가 더 좋으냐. 이게 없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1등이야? 근데 1등 좋은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뭐가 기록이 돼 있어? 요새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고대 학생부 교과 전형 없어요. 없지만 고대도 문과이과 각각 계열별 2명씩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장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다는 거. 종합전형에. 추천 인원에 제한을 했으니까 공부 잘하지 않고는 추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학교별, 전형별 특징. 자, 아까는 서울대, 지균을 얘기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전형을 좀 얘기할게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술 이상의 구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전공 능력에 대한 심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논술 전형들이 나오고 있죠. 고대 논술, 그다음에 서강대 논술, 한양대 논술 이렇게 나오는데 논술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비교과가 붙었습니다. 네. 면접도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논술만 100% 보는 대학도 있지만 논술에다가 비교과가 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성적도 중요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시립대 같은 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논술 전형에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논술에서 5% 이내.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과는 없어요. 아니,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면 다 받아서 논술로만 100% 해서 뽑겠다. 그게 5% 아니고 2%입니다. 자, 교과도요. 교과만 100% 뽑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그러면 오로지 교과로만 내신 성적으로만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 옆에 비교과, 네, 연세대 중앙대입니다. 교과 옆에 서류, 교과 옆에 면접. 면접은 서류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서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 비교과 활동 뭐라 그랬죠? 자동봉진 독수리체, 그죠? 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동국대는 교과, 서류, 면접 다 들어갑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는 내신이 퍼펙트하다. 다른 건 약하지만 뭐 전공적 합성도 떨어지는 거 가지고 스토리도 없는 거 가지고 같다. 그러면 외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교과 100%입니다. 자, 교과 전형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로드맵을 짜셔야 됩니다. 요새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년도 결과, 전전년도 결과들을 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로. 전체적으로 15개 대학, 스카이, 서성환이, 중경예시, 건동홍수 이 학교들 이렇게 약자로 얘기 많이 하죠. 네, 수시에 교과 평균 등급하고 정시에 교과 평균 등급. 이거 전국학부모 지원단 선생님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는 전국학부모지원단에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어요. 이거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못 외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렇게. 스카이는 3, 1.3. 스카이 3. 우리 369 게임 아시죠? 3. 서성한이는 6. 그 다음 밑에 대학은 9. 이렇게, 중경예시까지 9. 건동홍숙은 2. 이렇게 냅니다. 3, 6, 9.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금방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예시, 건동홍수. 4그룹을 끊어서. 지금 교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교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대교협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으로 들어가셔서 맨 왼쪽에 2010학년도 대학 입학 정보 알아보기. 거기서
일반 전형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자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 중에서 원하는 학교들을 들어가셔서 그 자료에서 보시면 돼요. 물론 로드맵이 몇 학교가 보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맨 앞에 서울 지역이다 서울 누르면 서울 지역의 대학이 나오고요.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권의 대학이 나오고, 충남이다 그러면 충남권 대학들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학교들 찾아갖고 클릭하면 바로 그 학교들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들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능은 2등급 이내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내신은 4등급 전후예요. 주로 명문고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나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면 내신이 불리해서 명문대를 못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글로벌 리더방 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대학생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전공적 특성에 맞춰서 대학교 4학년 애가 자기 마케팅 부서를 지원한다. 거기에 대한 준비, 전공적 합성이 딱 준비되어 있는 애하고 그냥 학점만 좋은 애하고 당신이 CEO야, 학생이 CEO야. 누구 뽑을래? 맞춰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님들이 CEO라면 어떤 직원 뽑을래요? 학점 좋은 애? 학점 좋은 애들은요, 좀 까칠해요. 그냥 나간대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을 대학에서 뽑으려고 해요.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학과 합격자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이래요. 수능은 5등급이야. 얘가 어딜 가요? 수능 5등급 나오는 수가 좌절하죠. 자, 이제 고1, 2 학부모님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애가 5등급이야. 너 도대체 어디다 써먹니? 야단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달걀 후라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큰 닭으로 키울 것이냐? 무슨 과 지원했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맞습니다. 경제학과일 수도 있죠. 그죠? 이제 보이세요? 경제학과일 수도 있죠. 뭐 교내 경제신문 발행, 교내 경제캠프 기획, 관련 교과 우수상, 경제 독후감, 경제학습 기록장, 금융인 인터뷰, 경영 경제.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니, 저래가 공부는 언제? 이게 공부라는 거야. 이게 공부인데 책상 앞에서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하는 것만. 근데 대학은 이건 기본으로 본다는 거죠. 기본으로. 자, 이런 거죠. 꿈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꿈이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어떤 애가 자가 발전할까요? 꿈이 있는 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은 꿈과 끼가 있는 아이들을 지금 뽑는 거예요. 근데 수능 5등급, 최종 합격 2.5등급의 내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능은 좀 떨어지지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조금 지역사회에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지만 내신이 좋은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봉진, 독수리체 이런 활동들을 정말 준비를 잘 하면 수능 5등급에서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학의 작년 교과 합격 평균은요, 1.97이었어요. 근데 뭘로 들어갔어요? 교과가 아니고 뭘로 들어갔다? 종합으로 들어갔다. 종합으로. 그래서 종합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대는 몇 프로 뽑는다 그랬죠, 종합으로? 75%. 서울대는 75%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설명회 가면 다 서울대 얘기만 하냐.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가면 그 밑에 대학들이 변해 가요. 내가 어느 학교에 있다고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로드맵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아이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what to do는 내가 못할 수 있어요. 무엇을 내가 할 것이냐? 그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how to do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된다? 부모님들 매니저, 네가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왜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긍정의 도가니로 바뀌어야 돼요. 막 이렇게 칼럼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은 전에 뭐 짝퉁이고 뭐 어쩌고 애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부모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기의 꿈과 끼에 따라서 로드맵을 짜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든지 가능합니다. 등록고에서도 가능하고 보였죠, 그죠? 일반고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불평불만할 시간은 없다. 없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긍정의 도가니로 바뀌어야 된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전공적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일지구진. 일지구진.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일지구진, 뭐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네? 하는 물을 팔아. 지속성. 오래 팔아. 그러면서 구체성.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그러면 뭐예요? 이 꿈과 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문에서는 방송에서는 이게 스펙이다 얘기하지만 일관된 지속적인 구체적인 스펙은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라는 겁니다. 네, 마구잡이 스펙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로드맵 짜야 되는지 머릿속에 오시죠? 개인, 학교, 사회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어요. 예? 나만 생각하는 아이하고 학교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어머님도 있잖아. 너 공부는 언제 하고 맨날 활동만 하니 내신이 2등급인데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야. 왜? 알을 깨야 되거든요. 알 깬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줄탁동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애가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래 네가 이런 활동을 해? 야 우리 아들 멋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니? 관련 공부요. 그거와 진로와 맞는 관련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서울대학생 거 제가 일지구진으로 뽑아봤어요. 내신 2.5등급 학생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직윤에 작년에 붙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자소서에 있는 거를 제가 쭉 뽑아본 거예요. 일관성, 지속성, 구체성, 연계성, 진정성, 첫 문장. 저는 첫 문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건 맞선하고 똑같거든요. 네, 맞선 볼 때 첫인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친일파라고 놀렸다. 이렇게 쇼킹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친일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한 걸 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의 시선은 이제 궁금증, 일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수미상관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건 외대에서 발표한 건데요. 중앙대에서 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신방과 경영, 네 여기 다 가고 싶어 하는데요. 중앙대 신방 최저 한번 보세요. 최저 7등급 8등급 애들이 합격을 했어요. 어디 학교 아이들일까요? 특목고 아이들. 뽑겠다는 거예요. 왜? 논술 잘 쓰거든요. 근데 얘 논술만 잘 써. 뽑았거든요. 뽑아서 보니까 인성이 떨어지네. 그래서 논술 옆에 뭘 붙인다? 면접을 붙이는 거예요. 왜? 상위대 10개 논술 학교 평균 등급 인문, 자연 해갖고 2등급 초중반입니다. 지금 상위 10개 대 그러니까 논술에 지원하려면 적어도 내신이 2등급 중반대가 되면 아름답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애는 한우물로만 파서 논술 준비를 정말 잘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겠죠. 들은 여기에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논술 준비 의미 있다. 그래서 논술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사회 영어형이 있습니다. 언어사회 영어형. 영어를 본다는 거야.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고 그게 외대죠. 경희대도 있습니다. 부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부분. 울산대 의대는 제시문이 몽땅 영어입니다. 울산대 의대는 제시문이 몽땅 영어예요. 언어사회 수리형이 있습니다. 상경계열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논술을 잘 쓰는데 아주 수학도 강해. 그런 아이들은 이런 상경계 쪽으로 지원하면 좋습니다. 이제 도표형이 있고요. 자, 자연계에는 우리 아이는 과학을 못해. 그러면 오로지 수학형으로 지원합니다. 여기 오로지 수학형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5대학이 있어요. 경기대, 단국대, 덕선여대, 항공대, 한양대. 학교에서는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잡습니다. 일단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그리고 나서 수능. 그리고 비교과.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논술. 논술을 학교에서 신경 쓰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특목고는 논술 시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또 별도로 논술 준비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학원에 가서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논술을 적극적으로 준비시켜주는 학교는 언론에 소개된 학교가 동북고등학교 강동구에 있는 그 학교가 그 논술 드림팀이 아주 유명해요. 적성은 아예 어떤 학교는 적성은 아예 학교에서 신경 안 쓴다.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특기는 아예 없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 그래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겠다. 영어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다 또 대치동 설명회로 많이 갑니다. 뭐 업체들이 이렇게 설명회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들 중에 정리하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수능 준비 어디서 하지? 학원 가야 되나? 학교는 방과 후 뭐 고민을 하시잖아요. 논술, 학교가 물론 맞죠. 논술 준비 어디서 하지? 논술 능력이 있는 아이들. 적성 어디서 하지? 자기소개서 첨삭받고 싶대요. 대치동 가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 매일 받고 싶어요.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또 대학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 보니까 EBS. 저 EBS 많이 들어갑니다. 주옥 같은 강좌들 많아요. EBS 진단 코칭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 실력 테스트를 해줍니다. 실력 테스트를 다 해줘요.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짜줍니다. 들어가 보세요. 진단 코칭 들어가면 여기 입시 코칭 있고 진로 탐색 진단 있고 학습 코칭, 학습 유형 진단인데 학력 진단으로 들어가면 아이에 대한 애가 안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해봐야 돼요. 정확히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수능과 교과에 대한 2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고3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3은 이제 수능 연계 교재 해갖고 연계가 70%가 되기 때문에 연계 70, 기출 30 이렇게 되거든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EBS 교재가 이제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 정보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특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구나. 그 아까요 2.5등급에 서울대 들어간 학생, 그 학생은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래서 20회 첨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거죠, 스토리가.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합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도 EBS에서 해줍니다. 이게 EBS 진학상담실을 들어가세요. 진학상담실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적으시네요. EBS 진학상담실 들어가셔갖고 여기다 상담을 올리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 입학사정관도 계시고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아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네. 굉장히 첨삭을 정성스럽게 잘 해주세요. 매일 올려도 됩니다. 네. 하루에 3번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EBS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EBS에서 하는 건 공개가 안 돼요. 비밀글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만의 비밀글이에요. 네. 공개가 안 되고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세한 내용들을 막 블라블라블라 올리기도 하죠. 네. 아이들 예의를 갖춰서 올리고. 그런데 여기 대기업 쪽은 이건 공개글이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올린 글이나 답변을 올린 글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공개돼요. 들어가서 어머님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올리는지. 나와 비슷한 상담을 올렸으면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초중 기본 로드맵. 자, 중학생의 이제 그룹별 로드맵. 이것도 A그룹, B그룹, C그룹인데요. A그룹 특목고 준비. 자, 이렇게 얘기했죠. 가라는 게 아니고 예선전에서 같이 준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개 교과. 그리고 비교과. 같아요, 지금. 그 다음 B그룹은 교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B그룹은 특목고 준비, 꿈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꿈을 키울 수는 있는데 교과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이다. 5개 교과가 일단 돼야지 1단계에서 통과가 되죠. 그죠? 물론 외고는 영어 내신만 갖고 가능하지만 영어 내신만 갖고 대학 가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 특기자 전형은 있죠. 자, 초등학교의 로드맵. 꿈과 끼를 찾아줘라. 그래서 요새 이제 초등학교에 진로 캠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도 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꿈과 키를.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안에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대고 탁 안에서 쪼고 줄 밖에서 쫄 수 있는 아이의 얘기를 듣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공부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습 습관 관리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4학년 올라가면요. 학업 성취율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58%나 떨어집니다. 네. 3학년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지고요. 한자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아이의 꿈과 끼와 같이 해갖고 이거를 잡아주시면 네. 자, 초중 영어 우수자 로드맵. English Divide. 영어를 잘하는 애예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3 때까지 인증 점수를 확보해라. 이거 보험 드는 겁니다. 영어 능력 얘가 돼요. 근데 이제 어학원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꾸준히 다녀서 어학 인증 점수를 확보를 해라. 그게 얼마나 유리하냐? 뒤에 나옵니다. 고1 때까지 인증 점수를 갱신해라.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대 구술 면접은 뛰어난 영어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지. 근데 이번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영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평가 가겠다. 그래서 벌써 애들이 엄마 나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그건 찍으세요. 자, 특기자 전형 준비 에세이하고 영어 인터뷰입니다. 네. 에세이하고 영어 에세이를 쓸 줄 알아고 영어 인터뷰를 심화 인터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서울대 일반 전형 여기 IBT나 탭스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아이가 탭스도 있고 IBT 점수도 있고 영어 능력이 탁월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한테 물었어요. 네, 시간 포트폴리오를 잘한 학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 관리를 잘한 성실한 학생이다. 고대 국제인재 280명, 고대 연대 국제계열 394명, 영어 능력과 물론 여기도 전공적합성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무나 지원 못하죠. 뭐가 돼야 돼요? 영어 능력이 돼. 그러니까 이걸 컨설팅을
일반 학교의 고3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정보는 다른 데 가서 지금 얻고 있죠. 서강대 알바트로스 입문 124명 이렇게 블라블라,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이화여대 어학특기. 자, 입학 전에 어학 인증 점수가, 자, 졸업 어학 인증제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입학 전에 어학 인증 점수를 필요한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대 탭스 800점 이상의 고급 영어면 고급 영어 2학점짜리 한 과목만 들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6학점 안 듣습니다. 550 이하 기초영어, 대학영어 1, 2 안 들어도 6학점 면제예요. 벌써 영어 잘하는 애들은 잉글리시 디바이드가 오기 시작해요. 졸업 인증제가 아니에요. 입학할 때 서울대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IBT 105점 이상이고 스피킹 25점 이상이면 고급 영어 1에 A 플러스 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대원외고예요. 국제반이 없어요. 대원외고 국제반이 없는데 아이비리그를 가요. 제가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미 전공적 합성이 뛰어난데 거기에 영어 에세이하고 영어 인터뷰 능력이 되니까 국내 대학하고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대학 합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학도 신청하고. 그래서 국제반이 없는데 자기들이 준비를 해갖고 영어 능력이 되니까 이제 가는 학생들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미국은 전공적 합성을 보진 않아요. 자기소개서하고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에서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부분을 볼 뿐인데 그 창의성 안에 아이의 진로와 꿈이 명확히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개인과 학교를 넘어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전 세계를 품에 안기 위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이걸 써내기 시작하면 전 세계 애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밀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기본이 뭐다? 영어 능력이다. 영어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영어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대로 하세요. 그럼 영어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문이과 지원 전략. 요새 그 언론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숫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고민하잖아요. 상위권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떤 전략을 써야지? 의대 모집인은 1478명입니다. 대학과 관계없이, 그죠? 스카이와 관계없이. 치대 모집인은 267명. 한의대면 700명. 우리는 뭐 이게 의치안을 좋아하죠? 의치안에 목을 매요. 왜?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옛날 얘기죠. 뭐 좀 갈리기도 해요. 이공계 특성화대학 모집인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카이스트, 포항공대, 우니스트, 그죠? 광주, 대구 경북. 이 특성화 이공대예요. 1819명이에요. 다 합치면 뭐예요? 4258명이에요. 무려 5000명입니다. 연고대 모집인원은 얼마예요? 11,000명이에요. 절반입니다. 이 절반 애들이요. 자연계는 쑥 빠져나가요. 문과에선 빠져나간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잘해서 자연계를 간다면 문과하고 같이 전교 1등이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관찰 기록이 가장 뛰어난 데가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책을 즐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가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하고, 이 나를 찾아서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계속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갖고 파일을 정리를 해서 담임선생님하고 면담하실 때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올릭에 학기 초에 담임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그 글을 올렸어요. 근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하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지혜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의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역량을 찾아내서 그걸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이 학과를 가려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 수시에 5가지 전형이 있고 정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능력이 필요?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빼고 올해 올백 시대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라고 살았던 부모님들이 이 생각으로 아이들을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알을 깨는 고통을 먼저 가지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도 함께 같이 자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요. 지금은 수시가 커졌습니다. 그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 그리고 전공적합성 더 깊이 들어가면 자동봉진 독수리책 그러면서 여기에 일지구진, 일관성, 지속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진정으로 이 아이가 이 학과를 오고 싶어 하는구나.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을 깨는 그런 작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3 엄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길이 보이고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긴 한데요. 막연했던 게 그 로드맵을 이용해서 아이를 어떻게 진로를 정할 건지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모든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왜 다방면에 그런 거를 많이 경력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